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시간입니다. 맨 앞에요. 민법 첫 부분이요. 앞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페이지죠. 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가기 전에 앞에 보면 파트 1 보실까요? 파트 1의 민법 총칙 12페이지 바로 전장 보시면 파트 1 나오시죠? 예, 파트 1이 민법 총칙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칙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장부터 6장입니다. 그죠? 1장부터 6장까지가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1장부터 6장까지 총칙. 첫 번째 1장이 권리 변동. 그죠? 2장이 법률의 의의, 3장이 의사표시. 여기까지가 절반이죠. 절반. 그 다음에 4장이 대리. 그 다음에 5장이 무효취소. 6장이 조건기한. 이렇게 하면 민법 총칙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예. 바로 여기가 이렇게 6개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주제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도 이렇게 이제 판을 똑같이 짜가지고 전개할 거예요. 그게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권법. 그 다음에 특별법. 그래 민법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4개로. 시험 문항수가요. 문항수가 각각 달라요. 거기 하나 체킹하고 갑니다. 여기 10문항 나옵니다. 10문항. 그 다음 물권법이 14문항. 그 다음 계약법, 채권법이 10문항. 민총하고 여기 계약법하고 채권법하고 똑같죠? 10문항 똑같죠? 여기 10문항 똑같습니다. 특별법은 6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럼 민법 총칙이 여기 몇 문항이에요? 여기가 10문항이죠? 총칙이 10문항입니다. 다시 10문항이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면 권리 변동이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여기 한 문제. 그 다음 법률의 의의가 약간 편차가 있어요.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세 문제 나올 때까지 있어요. 법률의 의의가. 그 다음 의사표시가 2문제 정도. 여기 2문제. 대리가 3문제 정도. 그 다음 무효취소 하나. 다 나오죠. 10문제니까. 조건기한 1문제. 여기가 무효 하나 취소 하나니까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10문항이 구성이 됩니다. 10문항.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2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쪽이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10문항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도 이 틀이 중요합니다. 틀이 이렇게 틀. 이렇게. 자, 그래도 오늘은 그 민법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여기 권리 변동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의의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가신 프린트 가지고 계시죠? 예, 프린트는 노트 대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노트 필기를 적게 하시고 여기다가 몇 가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기할 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시 권리 변동의 체계 및 출제 경향 3번 나오죠? 노트 보세요. 노트. 이거 프린트물 그죠? 프린트물에 쌍괄호 3번 보시면 권리 변동의 체계 및 출제 경향 나오죠? 권리 변동의 체계는 다시 몇 개로요? 4개로요. 권리 종류 나오지요? 권리의 종류의 1번. 그 다음 2번은요. 2번은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권리 변동. 세 번째는 권리 변동의 원인. 그죠? 세 번째가. 그 다음 네 번째는 법률 사실의 분류. 번호만 쓰면 돼요. 번호만 거기다 이렇게. 법률 사실이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4가지로요. 4가지로. 그 4가지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게 권리 종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여기요. 청구권하고 형성권입니다. 특히 이 형성권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요거 구별하는 거죠.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이거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거든요.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가 있어요. 준법률 행위. 특히 쪽 준법률 행위가 시험에 잘 나와요. 준법률 행위. 여기서는 원시 취득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 사실 분류. 이거는 나중에 심화학습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할 때. 5월달쯤에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책을 오셔가지고 맨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법률관계라고 돼 있어요. 법률관계.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민법입니다. 그죠? 민법이죠. 법이죠. 법. 법을 뭐라고 하느냐면 규범이라고 불러요. 규범이라고. 그죠? 규범이라는 뜻은 규칙이죠. 규범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규칙입니다. 규칙. 사람이 공동생활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규칙. 그 규칙을 법전에다가 정해놓은 거죠. 이때 그 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민법은 누구하고 누구 간의 관계예요? 개인하고 개인 간의.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그 분쟁이 될 만한 소지가 되는 것들을 규범으로, 법규범으로, 민법규범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때 그 규범은 어떻게 탄생하느냐면 볼까요? 첫 번째 줄 잠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 규범에는, 규범이라는 게 규칙이죠. 규칙에는 법규범도 있고요, 도덕규범, 종교규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람의 생활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법으로 규율되는 거죠. 이 법률관계는 법의 힘에 의해서 내용이 강제된다는 점. 강제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강제력이 생겨요. 거기다 써주세요. 그래서 법규범은 뭐가 생겨요? 강제력이 생겨요. 강제력. 그거 하나 쓰시면 돼요. 도덕이나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구별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친구한테 밥 사기로 하는 거죠. 밥 사기로. 내가 오늘 밤에 저녁에 술 한잔 사고 밥 살게. 그건 인간관계죠. 안 사도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따져요? 못 따져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카드가 없죠. 그게 인간관계. 그죠? 예. 그래서 인간관계하고 법률관계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를 요구할 수 없어요?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근데 법률관계는 뭐가 생겨요? 강제력이 생긴다는 거죠. 강제력이. 이쪽이 이쪽한테 강제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무슨 관계?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법률관계는 통상적으로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구속받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죠. 보호받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자. 권리자. 보호받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자. 구속받는 자는 의무자. 권리자하고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무자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폭스바겐 차량을 이렇게 매매했는데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결함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판 사람이죠. 판 사람 측에서 책임을 져야죠. 매도자가 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야죠. 의무자. 매수자는 하자가 있으니까 따지는 거죠. 왜 하자 있는 차량을 팔았냐? 따지죠. 누가 따져요? 권리자가, 매수자가. 여기서 배상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강제력이 생긴다는 거죠. 뭐가 생깁니다? 강제력이 생겨요. 강제력. 이게 법률관계죠. 그래서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의무자. 그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을 권리자. 이렇게 권리자하고 의무자 간의 관계를 규칙화해 놓은 거죠. 이걸 규범으로 정해 놓은 거죠. 이게 법률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이제 권리변동 보도록 할게요.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라는 뜻은, 권리가 변동한다는 뜻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변동한다. 변동한다라는 거는 변경이 아니라 변동이죠. 예, 변동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권리가 발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하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변동한다. 생기고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말해서 변동이라고 불러요. 권리가 생겨서 바뀌고 소멸하는 거를 함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변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변경, 여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더 포괄적인 거예요. 권리가 변동한다는 말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뭐가 들어있어요? 발생해서 변경해서 소멸하는 거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꿨어요. 꿨죠? 그럼 그 친구는 꿔준 친구는 뭐가 생기나요? 나한테 친구가 돈 5천만 원 꿔줬어요. 꿔주면 뭐가 생겨요? 권리, 채권 생기죠? 채권 생겼죠? 채권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채권을 다른 친구한테 넘겼어요. 그럼 채권이 그대로 있어요? 변경했어요? 변경했죠? 변경한 거죠. 채권이 변경한 거죠. 그랬다가 오늘 제가 꾼 돈을 갚았어요. 그럼 채권이 있어요? 소멸해요? 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권리 발생, 여기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가 발생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으로. 자, 그래서 맨 위에 볼게요. 원시 취득은 거기 별 2개 합니다. 별 2개. 이제부터 저하고 약속은 요거 별 2개를 할지 아니면 별 3개를 할지 아니면 별 하나를 할지 요걸 호흡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요것만 가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요것만. 1월 달에 할 게 요게 있고요. 3월 달에 할 게 또 다르고 5월 달에 할 게 또 달라요. 그게 다 묶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할 게 터치할 게 있고 3월 달에 할 게 또 달라고요. 5월 달에 할 게 또 달라요. 그럼 3월 달이나 5월 달에 할 거는 더 어려운 쪽에 가서 별표를 할 거고요. 지금은 어려운 거 안 들어가요. 왜?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터치할 거하고 그때 터치할 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 표시를 잘 해주시면서 따라오시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땐 이거 위주로 요 주변을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재도전 하시는 분은 다 보셔야 돼요. 재도전 하시는 분은 책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어 나가셔서 빨리 민법 떼고 빨리 공법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동차를 무난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요령이니까 똑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가시면 안 돼요.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더 양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 말은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절대적 발생 옆에 원시 취득 나오죠? 거기다 별 2개 합니다.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에요. 최초 취득. 줄여가지고 원시 취득이 무슨 취득? 최초 취득한 게 원시 취득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줄이면 뭐예요? 최초 취득이에요. 정리 끝. 문제는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가. 그 밑에 얘 나오죠? 예,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럼 원시 취득인 거죠. 지금 나오는 거는 신축. 뭐 신축한 거예요? 건물. 위에 쓰세요. 건물을 뭐 하면? 신축하면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A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그럼 이분이 뭐 한 사람이에요? 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이죠.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요? 허가 받아야 원시 취득이에요? 안 받아도요?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허가를, 건축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내가 무허가로요. 무허가로 판잣집으로 된 건물을 하나 줬어요. 허가 받고요. 허가 안 받고? 안 받고 다 건물 줬죠? 살고 있어. 아직 뭐를 안 받았어도요? 허가를 안 받았어도 식구들 데리고 살고 있죠? 건물이어요? 아니어요? 건물이에요. 그럼 이분이 취득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허가를 얻었냐 안 얻었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든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든 다 똑같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권리가 처음으로 얻어진 거죠.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B한테 분양을 하죠. 그럼 소유권이 그냥 있어요? 일로 넘어가요? 일로 넘어가죠. 입주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최초 취득한 사람은 누구? A가 최초 원시 취득이고 B는 승계 취득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취득한 거니까 승계 취득이다. B가 또 팔면 B가 C한테 또 매매를 해서 3년 뒤에 이걸 팔았다 아파트를. 그럼 소유권이 또 넘어가죠. C도 승계 취득. 예, 이렇게 권리는 생겨서 변하고 또 변해요. 그죠? 변하죠. 예. 그랬다가 C가 살고 있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헐고 재건축했어요. 그럼 아파트 있어요? 사라져요? 아, 이거죠. 이렇게요. 예, 이 과정을 우리가 법적으로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게 권리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신축이 원시취득이라는 거 보셨죠? 그 다음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20년간 점유하면 돼요.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면. 남의 땅을 몇 년 점유하면?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돼요. 뒤에 나중에 보아요. 뒤에서. 그것도 승계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에요. 남의 땅을 몇 년 점유하면?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남의 땅을 내가 소유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의취득. 이것도 원시취득이에요.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선의취득도 뒤에 나와요. 예. 그 다음 선점할 때 선점 위에다 쓰세요. 무주물. 무주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선점이라고 돼 있죠?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점했어요. 그게 바다 낚시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여기 바다 나가가지고 고기 낚죠? 그 고기는 주인 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거예요? 주인 없는 고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잡으면 선점한 거죠? 그럼 그 선점한 사람이 무슨 취득을 하게 돼요? 최초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원시취득이에요. 그분이 원시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은 뭘까요? 습득은? 거기 위에다 쓰세요. 유실물. 유실물 습득. 작년에 그래서 그 서울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죠? 예,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수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수표를 뭐 한 사람? 주운 사람. 1억짜리 수표를 주었죠? 주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습득자. 습득자. 그죠? 잃어버린 사람은 분실자. 분실자. 예, 비슷해요. 비슷해.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는?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6개월 동안 누가 안 나타나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누가 취득해요? 습득자가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을 해요. 습득자가. 그래, 권리가 취득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원시취득하고 무슨 취득하고요? 승계취득하고 둘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시취득은 최초로 얻는 거죠. 예, 이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물려받는 거, 물려받는 걸 승계취득. 그럼 유실물을 뭐 하는 것? 습득하는 거는 무슨 취득입니다?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발견 나오죠. 발견. 위에다 쓰세요. 매장물. 매장물. 발견. 매장물을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예. 예, 봄에 삽 가지고 앞에 이렇게 뭐 좀 심으려고 삽질했는데 그 바닥에서 뭐가 나왔어요? 매장물. 도자기가 나왔어. 도자기. 그게 매장물이죠? 예. 그럼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주인이? 발견한 사람이 최초 취득자죠. 발견한 사람이 무슨 취득자? 최초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됐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에 속하는 거 4개만 볼게요. 신축, 그 다음에 시효 취득, 그 다음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선점, 그 다음에 습득, 그 다음 매장물 발견. 5가지죠. 5가지가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 승계취득은요. 여기 볼까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죠. 분양을 하면은 입주자는 자기가 지은 거예요? 남이 지은 거예요? 남이 지은 걸 자기가 분양받아서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최초 입주자죠. 최초 입주자가 원시 취득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이 원시 취득자예요. 누가요? 신축하신 분이요. 신축하신 분이 원시 취득자고 이분은 뭐한 사람? 승계 취득자. 이분이 승계 취득자. 승계 취득. 이분은 원시 취득.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승계 취득은 B가 여기 살다가 3년 만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있어요? 일로 이전해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적 승계라고 불러요. 이전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 돼. 어디에요? 이전에. 이전적 승계. 근데 이번에는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대출만 받았어요. 대출만. B가 국민은행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럼 팔은 거예요? 설정만 한 거예요? 설정만 했죠.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서 요거는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설정적 승계라고요. 여기에는 이전이 됐고 여기는 설정만 된 거죠. 다르죠? 그래서 승계취득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승계취득은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눠집니다. 차이는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이전에서 넘어가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요 차이. 됐나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 보겠습니다.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거죠. 이전하는 거죠. 이 권리의 이전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B에서 누구로? C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 주인이 바뀌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 아하,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밑줄 그세요. 주체가 바뀌는 거. 그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기억 보면 특정 승계, 니은은 포괄 승계. 둘로 나눠지죠? 자, 특정 승계는 개개의 원인에 의해서 개개 권리가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개개 원인마다 권리가 옮겨가는 거죠. 매매를 했다 이거죠. 여기를 매매했죠. 401호를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B라는 분이 살다가 일로 팔았죠. 그럼 C가 가져가는 거는 뭐만 가져가요? 401호만 가져가죠. 401호만. 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특정 승계. 뭐라고 불러요? 특정 승계. 그럼 이 C가 가져간 거는 뭐만 가져간 거예요? 401호 요 아파트만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매매죠, 매매. 이분이 죽으면, 이분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401호만 가져가요. 여기는 모든 재산이요. 전 재산을 이분이 다 가져가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포괄승계. 상속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괄승계에다가 별 하나 합니다. 별 하나. 포괄승계에 별 하나 하고요.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몽땅 다 넘어가죠. 특정승계는 한꺼번에 가요. 개개 원인에 의해서. 개개 거래한 것만. 내가 거래한 것만 가져가죠. 근데 상속은 거래한 것만이요. 깡그리요. 깡그리 다 가져가. 깡그리 다 가져가. 뭐 가져가요? 자식이 아버지 거 뭐 가져가? 아버지 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뭐 하기만 하면 죽기만 하면 다 가져가죠. 그걸 무슨 승계라고 그래요? 예, 포괄승계요. 포괄승계. 여기 포괄승계. 그리고 이 포괄승계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다 가져갈 때는 권리만 가져가요? 빚덩어리도 가져가요? 권리하고 부채도 다 가져가죠. 그게 포괄승계예요. 포괄승계.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설정적 승계. 요거는 그 내용 읽어보면 머리만 아파요. 그죠? 설정적 승계는 핵심이야. 설정자가 들어가요. 그죠? 설정의 동그라미요. 그 예를 보세요. 예, 밑에 보면 세 줄 밑으로 내려면 예가 나오지요.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모든 제한물권 설정이 다 뭐래요? 설정적 승계예요. 지상권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설정.
지상권을 뭐 했다? 설정했다. 그 다음 전세권을 설정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놨다. 설정했죠. 그 다음 저당권을 뭐 했다? 설정했다. 그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승계취득은요. 승계취득은 둘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져요? 승계취득은? 설정적 승계. 이전이냐 설정이냐. 그죠? 이전적 승계는 어떻게 나눠져요 다시? 포괄승계. 됐죠? 예.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권리 변경. 지금까지는 권리 발생 보셨지요? 발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승계취득. 그런데 이번에 권리의 변경은 세 개로 나눠져요. 주인이 바뀌었다. 가게 주인이 바뀌면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면 내용의 변경. 순서가 바뀌면 작용의 변경.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자, 먼저 주체 변경.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에 권리 변경. 쌍괄호 2번이죠. 1. 주체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주체 측면에서 파악한 거예요. 주체 변경. 다시 말해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는 무슨 뜻이에요? 매매. 매매죠. 매매. 매매를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 두 번째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에는 양하고 질 둘로 나눠져요. 1번은 양이 바뀐 거고 2번은 뭐가 바뀐 거예요? 질이요. 양과 질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먼저 양적 변경 볼까요? 양적 변경. 여기 볼까요? 여기. B가 401호 아파트 주인이죠?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파트 샀죠? 예. 전세를 얘한테 주면, C한테 뭘 주면? 전세를 2년 동안 주면 이 집을 누가 살아요? 전세권자가 들어와 살죠? 그럼 2년 동안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집에서 들어가 살 수가 없죠. 누가 살으니까? C가. 전세 얻은 분이 들어와 살죠. 그럼 소유권의 양이 줄어 안 줄어? 줄죠. 2년 동안은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무슨 변경? 양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권 설정했어요. 뭘 설정한 거?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권의 양이 2년 동안 어떻게 돼? 2년 동안? 줄어들어요. 그게 양적 변경이에요. 문제는 2번 질적 변경. 여기에 별 3개예요. 별 3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1시간에 별 3개 하나나 2개밖에 못해요. 제가. 여기 써놓고 갑니다. 무슨 변경이요? 질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성질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돼 있죠. 질이죠. 질. 성질이 뭐예요? 질이죠. 질이 바뀌는 거죠. 질이 바뀌는 거. 그거를 무슨 변경이라고 그래요? 질적 변경. 자, 예를 볼까요? 예를 볼까요? 예. 원래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죠? 예, 원래 채권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원래 채권. 원래 채권의 반대말은요?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채무. 그죠? 채권의 반대는 채무죠. 채무. 이 공장을 B가 10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10억에. 그럼 주인은, 공장 주인은 뭘 넘겨줘야 돼요? 공장을 줘야죠. 공장을 줘야 될 뭐가 생겨요? 채무. 공장 넘겨야죠. 그럼 B는 공장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죠.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공장이 채무고, 공장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공장 줘, 빨리 공장 줘. 그죠? 대신에 뭐 주고? 10억 주고 얘한테 공장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죠. 이게 불나면, 불나서 사라지면 공장을 줘야 될 채무가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공장이 불나면, 공장이 불나서 사라지면 계약은 했죠. 매매 계약은. 그럼 원래 줘야 되는 채무는 이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본래 채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채무? 본래 채무요. 본래 채무. 본래 채무로 뭐를 줘야 되는데요?
공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채무가 공장이 있어요, 사라졌어요? 불나서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 못 주게 됐죠, 불나서?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손해배상으로. 무슨 채무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가 바뀌어요. 채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채무는 뭐였는데요? 공장을 주는 건데 그거를 관리 잘못으로 불나버리면, 이게 불나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이건 금전이죠. 금전으로 주는 거죠. 가령 A하고요. A하고 이 탤런트하고 이쪽 MBC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탤런트하고, 그럼 탤런트는 연기해야죠. 그죠? 드라마 찍기로 했단 말이에요. 드라마 찍기로. 그럼 탤런트가 해야 될 본래 채무는 뭐예요? 본래 채무는? 이 연기죠. 연기. 여기 본래 채무에다 쓰면 돼요. 쉽게 연기. 그죠? 뻥끈했어 얘가. 안 오고. 어제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뻥끈해서 안 왔죠. 그럼 촬영 못하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이쪽한테 손해배상하게 되죠. 그럼 본래 채무는 뭐였는데? 본래 채무는 연기가 본래 채무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예. 그래도 모든 채무는 이행을 못하면, 이 채무를 이행을 못하면 그게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용이. 채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내용의 변경에 별표하시면 됩니다. 본래 채무가 뭘로 변질되는 거?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되는 거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의 변경입니다. 내용. 그래서 양이냐 질이냐 이건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양의 변경이다 질의 변경이다 이걸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그죠? 모의고사에 나와도 실제 시험에는 한 번도 없어요. 뭐를 물어봐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본래 채무가 뭘로 바뀌는 거?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되는 거. 변질되죠? 뭐가 변질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주체요? 작용이요? 내용이요? 오케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용의 변경 보겠습니다. 작용의 변경은 거기다 쓰세요. 17의 기출. 17의 기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고 되어 있죠. 얘 보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볼게요.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이거 언제 없어져? 1번 저당권은 빚 갚으면, 은행 융자금 싹 갚으면 저당권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근데 여기에 1번이 없어지면 뒤에 몇 번 있어요? 2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이 그냥 있어요? 순위 승진해요? 얘가 1번으로 밀고 올라오죠. 그죠? 2번 저당권이 순위를 어떻게 해요? 승진하죠? 2번이 1번으로 올라와. 1번으로. 그거는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위가 바뀐 거죠?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1번으로 뭐 하게 돼요? 승진하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변경? 내용이요? 작용이요? 작용의 변경이다. 그리고 17회 시험에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순위 승진한 거는 내용의 변경이다라고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내용의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이게 바로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하는 순서가 바뀐 거죠. 내용의 변경은 아까 뭐였어요? 내용의 변경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뭐가요? 본래 채무가 뭘로? 그죠? one more time. 뭐가? 뭘로?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채무에 내용이 변질된 거죠. 내용이 변질된 거예요. 가수가 연기해 주기로 했다가 연기하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본래 채무는 뭐 해주는 거? 안 해주면 뭘로? 오케이. 됐습니다.
세 번째 권리의 소멸 보겠습니다. 권리의 소멸이요.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절대적 소멸은 예를 볼까요? 물건이 멸실해 버린 거예요. 뭐가 멸실한 거? 물건이. 건물이 불났어요. 그럼 권리가 있어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러고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상대적 소멸. 그 상대적 소멸의 별표 하나 합니다. 읽어볼게요. 상대적 소멸.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종전의 권리자가 권리를 뭐 하는 거? 잃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보면 거기다 써보세요. 이 집을 팔면 400일을 일로 팔아 넘기면 누가 권리를 잃어요? 전주인이죠. 전주인은 권리를 가져요, 잃어요? 잃죠. 세주인은 권리를 얻죠. 그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상실이고 얘 입장에서는 취득이죠. 그죠?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실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가 절대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이다. 얘 입장에서 너는 좋은 거고 나는 잃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 소멸이야?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 그럼 이 상대적 소멸은 다른 말로 이전적 승계랑 동의어예요. 뭐하고 동의어예요? 이전적 승계와 동의어다. 쓰세요 거기다가. 뭐하고 동의어? 이전적 승계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매매를 이렇게 보는 거죠. 매매를.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주체의 변경이에요.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무슨 소멸? 똑같은 거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볼까요? 얘가 401호 팔았죠. 401호 1로 팔면 권리가 어떻게 이쪽으로 그래요? 이전하죠. 그걸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생기죠. 그 말은 주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이죠. 그 말은 얘 입장에서는 얻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전주인은 무슨 소멸? 매매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무슨 승계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다 넣어볼게요. 매매는 뭐예요?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매매는. 승계취득 중에서 무슨 승계요?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 다음 권리 변경되죠? 매매하면 권리 바뀌어 안 바뀌어? 뭐가 바뀌어요? 주체가 내용이 작용이요?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가 B에서 누구로? 그 다음 권리가 소멸하죠. 절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 중에서 매매는 무슨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다 이거죠. 자, 요 그림 하나 가지고 해결하시면 돼요.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자, 지금 그래서 권리 변동을 세 개로 나눠서 보셨어요. 권리 발생의 두 가지요. 뭐하고 뭐예요? 원시취득하고 승계잖아요. 권리 변경은 세 개로. 그죠? 주체냐, 내용이냐, 작용이냐. 특히 내용 변경.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냐,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해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라 B가 여기 주인 집을 B가 임차권을 얻었어요. 뭐를 얻었어요? 가게 임차권 얻어서 상가 임차권을. 계약기간 3년이요. 월세 500. 세죠? 500 셉니다. 이때 B가 가게를 임차권도 매매할 수 있어요? 임차권 매매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이 가게 임차권을 누구한테요? 넘겼어요. 그럼 B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신규 임차인이 이 자리 들어오죠? 그럼 B가 이분한테 넘기는 거는 무슨 변경이에요?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C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누구로부터? B로부터 임차권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죠? 승계 취득. 그죠? 이전적 승계요, 설정적 승계요. 임차권이 일로 어떻게 이쪽으로 이전하죠.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이때 넘겨줄 때 그냥 넘겨요, 권리금 받아요? 바로 여기서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게 이거예요. 나 권리금 받고 권리금 1억 5천 받고 가게 넘겼어. 그죠? 이게 무슨 승계요? 이전적 승계요. 나 권리금 받아서 권리금 받고 가게 팔았어. 가게 팔았어가 이전적 승계요. 두 번째. 변경되죠? 뭐가 변경돼요?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가. 주인이 누가 원래 운영했어요? B가 빵집 운영했다가 빵집 운영을 B가 했다가 누구로? C로. 뭐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주체 변경. 됐죠? 그럼 소멸 측면에서 보면 누가 가게를 잃은 거예요? B는 가게 넘긴 거죠? 얘는 가게를 얻은 거죠. 그거는 상대적 소멸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이거죠. 이게 바로 임차권을 얘한테 뭐 했을 때? 팔았을 때죠. 매매했을 때. 뭐 했을 때? 매매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렇게 분석되어진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임차권 이로 넘길 때는 주인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얘가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면 전세권을 일로 넘길 때는 주인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해요, 뒤에 가서. 여기는 채권, 여기는 물권. 예. 됐습니다. 권리 변동 만나보셨습니다. 자료로 오셔가지고 잠깐 볼게요. 프린트물 오셔가지고 잠깐 자료 볼까요? 1번 권리 주체 나오죠? 이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권리의 주체라고 그래요. 권리 주체. 권리 주체. 누가 권리를 갖느냐? 이 사람이 갖는 거죠. 이 사람이. 권리의 주체를 뭐라고 불러요? 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 인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둘로 나눠져요. 거기다 쓰세요. 자연인하고 법인.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그래요. 인. 그래서 권리를 갖는 사람을 인이라고 부르고, 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 자연인. 두 번째는 자연인은 사람이죠.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법인은 설립해서 뭐 할 때까지요? 해산할 때까지.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뭐 할 때까지요? 해산할 때까지요. 해산할 때까지 법인은 권리를 갖는 거예요. 자연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출생해서 뭐 할 때까지요? 사망 시까지. 이때까지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인이다. 인. 이때 사람의 능력을요. 사람의 능력을 법학에서는 거기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로 보아요. 세 개로 나눠요. 사람의 권리 능력은 몇 개로요? 우린 일반적으로 사람 능력 있어 없어 그럴 땐 뭘로 얘기해요? 돈 가지고 해요. 그죠? 돈이 많으면 능력 있어. 돈 없으면 능력 없어 그러죠. 근데 법학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이렇게 나눠요. 세 가지로요. 첫 번째는 권리 능력, 두 번째는 의사 능력, 세 번째는 제한 능력. 아주 기본적인 법학의 뿌리니까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제한 능력. 권리 능력은 누가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치매 걸린 분도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기 전에. 의사 능력은요, 사물을 뭐 할 능력? 변별할 능력.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변별력이 있는 사람이 의사 능력자예요. 그럼 변별력이 없으면 거기 하나 별표하고 합니다. 변별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자에 동그라미 의사 무능력자. 변별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그분이 어떤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그 계약서 쓴 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그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 간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걸리면 중증 치매. 써보세요. 중증 치매. 세 번째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에는 세 사람이 있네요. 그죠? 세 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피성년 후견 개시된 사람.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개시된 사람. 자, 이 논의가 왜 필요하냐면 요즘 시사성 있는 주제가 여기하고 관련돼서 이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프린트에다 한번 써볼까요? 프린트에다 이렇게 갑을로 하겠습니다. 갑. 예, 롯데그룹 회장님 계시죠? 예.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다. 대자가 이거예요? 이렇게 되죠? 롯데. 네네. 영어로 쓸까요? 예. 왜 여기 부산이니까 확실히 친화성이 있으시군요. 예. 이분 나이가 95세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네, 95세인가 그러세요. 이 왕 회장님 재산을 큰아들 다르고 둘째 아들 다르죠? 예, 큰아들은 아버님이 나한테 준다고 그랬고 둘째 아들은 아니다. 그죠? 지금 분쟁이 생긴 게 이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죠? 큰아들 다르고 누구 달라요? 예, 큰아들 다르고 둘째 아들 달라요. 그죠? 서로 아버님 뜻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님이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이 주식하고 이거 관리하라고 총괄 관리하라고 줬다라는 거고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말 한 건 맞는데 이쪽한테 주라고 한 건 맞는데 아버님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제를 했다 이거죠?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결제를 했는데 아버님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둘째 아들이 이 결제한 것이 이 거래한 것이 무효가 되려면 이분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이 거래가 결제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둘째가 입증해야 됩니다. 뭐 할 때? 거래할 당시에 의사능력이 아버님한테 의사능력이 변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자꾸 호텔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입증하려니까. 그 아버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내가 정상이야. 아버님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째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정상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거요. 지금 그 싸움이 된 거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한 게 이거예요. 이걸 해결한 게. 넷째 따님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을 뭘로 해주십시오? 뭘로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을 후견인을 선임해 주세요. 성년 후견인을 선임해 주세요. 이거를 피성년 후견인을 선임해 주세요. 변호사를 중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 중요한 안건에 관한 결제나 거래를 누굴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따님이 이걸 신청했어요. 지금. 그럼 이분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성년 후견 심판을 받으면 이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분 재산 거래를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C가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제한 능력자가 돼서 이분이 거래한 거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결제한 거 있죠? 이걸 이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분 허락 없이 자기가 한 거죠. 그거를 무효로요, 취소로요? 일단 유효예요. 이거는 무효 유효. 유효인데 뭐 할 수 있어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 취소. 무슨 취소예요? 절대 취소. 이분 후견인 동의 없이 이분이 혼자서 결제했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 이분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을한테 건물을요, 만약에 롯데호텔을 주기로 했다 이거죠. 여기 환장하는 거죠.
예, 이분하고 허락도 안 했는데 이분이 줘버렸죠. 그거를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 모텔이 을을 거쳐서 누구를 넘어왔어요? 병에게, 제3자에게 넘어왔죠. 제3자에게. 이걸 여기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는 일단 뭐가 돼요? 거래는 유효인데 이분이 정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거래는 유효이나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이때 취소가 무슨 취소라고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어도, 이분이 뭐여도 선이요,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이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몰랐다. 몰랐으니까 선이죠. 선의 3자를 하더라도 이분이 뺏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무슨 취소라고요? 절대적 취소라고 불러요. 절대적 취소.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셋으로 나눈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취소요, 무효요? 이분이 무슨 무능력이면? 의사 무능력이면 취소예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 아버님을 지금 현재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나아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이 절차를 밟는 게 낫나요? 내버려 두면 아버님은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나가 정상이요, 이놈아, 정상. 그죠? 너 자꾸 헛소리 할래? 그죠? 자꾸 어긋나는 거죠,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왜? 아버님은 뭔데? 정상인데 이 아드님은 정상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결제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뭐 할 당시에? 거래할 때 뭐가 아니었다고요?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걸 이분이 입증해야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왜요? 아버님이요? 때로는 정상이야. 이게 이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는 뭐를 따지는 거예요? 그 거래할 때가 기준이에요. 뭐 할 때가? 그 거래할 때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의사 무능력이어야 돼요? 아니라니까. 하루 종일 의사 무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 할 때? 거래할 때 의사 무능력이면 무효야, 이게. 그래, 때로는 아버님이 뭐라고요? 야, 이놈아, 나 정상이야. 그죠? 너 나랑 바둑 둘래? 바둑 이겨, 아버지가. 그죠? 정상이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아요. 배우자가 어때요? 원래는 정상이죠? 언제 비정상이에요? 술 꽐라로 먹고 오면, 꽐라로 먹고 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자꾸 옛날 애인 부르고 그래요. 그죠? 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바로 그때가 기준이에요, 그때가. 뭐 할 당시요? 거래할 때 정상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한 뒤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입증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후견인을 해두면 이분을 통해서 거래하면 되잖아요. 이게 깔끔한 거죠. 그래,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혹시 남편이 비정상이다, 자주.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 청구를 이분만 해요? 여기도 배우자가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내 남편을. 뭘로? 이게 옛날에 금치산자. 이게 금치산자예요. 남편을 뭘로 만들어서? 아, 이게 예전에 있었어요. 단 이거를 누가 판단해요, 누가? 법원에서 심판을 해요. 전문가가 감정을 해. 그죠? 하나, 둘 말 시켜봐요. 그죠? 아, 정말로. 전문가 감정이 필수입니다. 감정 거쳐가지고, 아, 이분이 후견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거 심판을 법원에서 하거든요. 받으셔야 됩니다, 어르신.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그죠? 예,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지금은 이 아들한테 간다고 그러죠? 나중에 지금 거기 55세 된 여자분이 두 번째 부인이 있더라고요. 일로 다 준다고 그러면 이제 일 커집니다. 그죠? 커지죠? 이분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줬다고 그러겠죠? 줬다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권리자가 되고, 그럼 그죠? 예, 재산 주식이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달라져. 더 커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분만 있으면 다행이죠. 또 다른 부인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분께서. 그분이 나타나서, D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나가 이분의 뭐라고요? 부인은 아니고 애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애가 있다고. 내가 키우는 애가 있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붙으면
그죠? 친자관계 확인 소송 붙죠. 확인 소송 들어가죠. 확인 소송. 확인 소송에서 맞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제 상속으로 넘어가. 상속으로. 그죠? 그 주식 일로 다 주지 마. 그죠? 여기다 주식 가처분 걸어. 가처분 일로 다 넘겨주지 마라. 또 커지죠? 그래 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이게 사람의 능력 부분입니다. 권리 주체 부분에서 따져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권리 종류 나와 있죠. 권리 종류 보겠습니다. 권리 종류. 우리가 다룰 권리는 크게 몇 가지로요?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채권. 두 번째, 물권. 세 번째는 형성권. 네 번째, 항변권. 이 4가지 권리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주무르는 거예요. 먼저 청구권. 쌍괄호 1번 볼게요. 청구권.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의 동그라미요. 급부를 뭐 하는 권리? 요청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 급부가 뭐예요? 돈. 연기. A하고 B하고요. 금전 거래했어요. A하고 B하고 금전 거래했죠. 그럼 채권자가 거기다 써보세요. 이렇게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요구해요? 돈 빌려간 거. 그죠? 1,000만 원 빌려간 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죠? 돈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 이번에는요. MBC하고 그 연기자하고 드라마 촬영 계약했어요. 드라마 촬영 계약. 그럼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 연기자한테? 연기해달라고 그러죠? 그걸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그럼 사장님이 직원 채용하면 직원은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일해줘야죠? 그 일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묶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걸 묶어가지고 급부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럼 채권자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급부를 해달라고 뭐 하는 거? 요청하는 거. 이걸 청구권이라고 그런다. 급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 특징은요. 누구하고 누구끼리만? 채권자와 누구랑? 채무자 간에, 당사자 간에만. 누구끼리만?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거기 별 3개요. 별 3개입니다.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당사자에게만 요구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왜? 내 돈을 꿔간 사람이 누구니까? 채무자니까. 그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죠? 이게 채권의 한계야. 한계. 그럼 누구한테는 요구할 수 없을까요? 제3자에게 요구 못함. 누구한테 요구 못함? 제3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음. 반대로 물권은 지배권이죠.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뭐 하는 권리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지배권, 다른 말로 물권이라고 그래요.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파트 내가 소유하죠. 지배권이 있습니다. 핸드폰 내가 소유하죠. 지배권입니다. 두 번째, 이 물권의 존재는 등기로 공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을 구별지어라 그러면 이거예요. 그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얘한테만 요구하는 거죠. 얘한테. 그죠? 채무자 이외에 제3자한테는 요구해요? 못해요? 얘한테는 전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물권은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A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채권하고 달라요. 옆에다가 하나를 그래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서 갈게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써보겠습니다. 채권하고 물권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B가 임차권자예요. 여기는 주인.
그럼 임차권은 빌린 거죠, 물건을. 물건을 빌린 사람을 임차권.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주인한테. 땅을 빌렸어요. 여기 땅 500평을 빌렸습니다. 토지 임차하려고. 토지를 사용하려고 빌렸습니다. 계약기간 1년. 주인 바뀌면, C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그대로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얘가 새 주인이야, 새 주인. 얘는 임차인은 이 사람 알아 몰라 이제?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주인으로 왔어. 계약은 누구랑 했는데요? A하고. 바로 임차권은 임차권.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매매를 했죠. 땅을 매각해버리면 임차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A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채권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당사자예요, 제3자야? 얘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을 징표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만 주장합니다. 누구한테만? 당사자에게는 뭐 할 수 있고요?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이걸 채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B가 이 땅을 임대차를 얻은 게 아니라 전세권을 얻었습니다. 뭘 얻었습니다? 전세권. 아까는 임차권이죠. 그럼 임차권은 등기 하나요? 계약만 하면 되나요? 주인하고 계약서만 쓰면 되거든요. 등기 안 해도 되죠? 채권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공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등기부에 나오는 거죠? 전세권을 얻었다라고 등기부 떼면 이게 나오죠. 그때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렇게요.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도 이렇게. C로 새 주인으로 바뀌어도 이 전세권자가 대항합니다, 못합니다, 얘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한테도 대항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요? 새 주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다르죠.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은 당사자인 A한테만 주장합니다. 새 주인한테도요? 바로 요거죠, 여기요. 당사자에게도 뭐 할 수 있고요? 주장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누구한테도? 주인이 계속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이분은 계속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얘는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이거죠. 없다, 이렇게. 대항력이 없다. 너는 대항력이 없고 얘는 대항력이 있어.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고 얘는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고, 이렇게. 이게 바로 뭐하고 뭐의 차이요? 채권과 물권의 결정적 차이다. 그럼 얘가 이 채권을 양도하려면 이거를 임차권을 딴 사람한테 넘기려면 가게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주인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채권은. 근데 전세권인 물권은 허락을 안 받고도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걸 뭐 할 때는요? 양도 시에는 누구 동의가 필요해요? 주인의 허락이 필요해요. 주인의 동의가. 주인 동의가 요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양도 시에 주인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달라요. 첫째는 대항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뭐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죠. 그죠? 여기는 대항력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가 달라져요? 양도할 때,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권리니까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때 누구 동의요? 주인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요건이에요, 이거는. 받아야 되고 이거는
안 받아도 돼. 이거는 동의 안 받아도 되고 여긴 동의를 꼭 받아야 돼요. 그 점에서 채권하고 물권이 달라져요. 그죠? 예,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권. 별 3개요. 형성권 별 3개. 여기 시험에 매년 나와요. 이거는 일방적인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지요. 일방적 통지에 따옴표 하세요. 일방적인 뭐를 하면 돼요? 통지. 3번이요. 3번. 쌍괄호 3번. 권리 의무를 뭐 하는 권리요?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하니까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취소권이요. 취소나 해제권. 계약을 했다가 뭐 하는 거? 취소하려고 그래요. 이 계약을 했다가. 폭스바겐 차량을 매매로 사왔어요. 이 차를. 폭스바겐 차량을 얘가 사왔어요. 1억에. 샀는데 여기에 결함이 있어요. 차량에 결함이 있죠. 그러면 이 매수자는 이 계약을 그냥 둬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이 유효였다가 있어요? 계약이 엎어져요? 엎어지죠. 누구에 의해서? 권리자에 의해서. 그죠? 이때 엎을 때 얘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방적으로. 얘가 일방적으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우리 형성권의 특징은 동의를 얻고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 통지. 일방적 통지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밑에다가. 누구 동의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는 거예요. 동의. 꼬간 돈 뭐 해달라고요? 갚아달라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꼬간 거 좀 돈 좀 줘. 요구하는 게 청구권이죠. 청구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돈 좀 줘 빨리.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요구하는 거예요?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하면 되는 거 그냥. 완전 다르죠? 청구권은 뭐 하는 거예요? 협조해달라고? 아, 내 꼬간 돈 좀 이번 주까지 해줘. 해달라고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요구. 그래, 요청하는 거죠, 이거는. 형성권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요? 통지요? 통지하는 거 일방적으로. 그러면 청구권은 얘한테 뭐를 얻어야 돼요? 협조를 얻어야 돼요. 협조를. 얘 협조 얻어야 되는 게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은 협조 얻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통지하면. 취소할 때. 계약 뭐 할 때 그래요? 취소하는 거는 얘가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항변권. 네 번째 항변권. 상대방의 요구를 뭐 하는 권리요? 거부하고 버티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권리.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항변권. 예를 들면 동시행 항변권이 거기에 들어가요.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임대로 얻었습니다. 임대차 오늘 끝났어요. 오늘. 그럼 주인이 해줄 거 있고 세입자가 해줄 거 있죠. 주인은 뭐 해줘요? 주인은 임대차 끝났으니까 보증금 가지고 와야죠. 보증금 있다. 보증금 1억이면 1억 빼줘야죠. 세입자는 방 빼줘야죠. 방을 빼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와요? 키. 그죠? 방 키 가지고 오죠. 방 키. 그럼 먼저 주는 거예요?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걸? 끝났으니까 동시에 주는 게 공평하다 이거죠. 공평하다. 이거 줘. 나 보증금 줄게. 동시에 주는 거죠. 안 주면 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버틴다 이거죠. 줘요 안 줘요? 버티는 거. 이거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시행 항변권.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얘 요구는요. 얘 요구는 뭐예요? 주인의 요구는? 볼까요? 세댁. 세입자는 세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입자예요. 맞죠? 세댁. 방 좀 빼줘. 방 빼줘 하고 뭐 했어요?
요구했어.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그죠? 미안한데 준비가 덜 됐어. 보증금 준비 안 됐지만 뭐 빼줘? 방 빼줘라고 요구했죠? 그럼 그 요구를 받아줘요? 묵살해요? 묵살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이 요구를 하려면 자기가 뭐 해야 돼? 자기가 내줘야죠. 안 내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안 내주고. 그럼 여기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 항변권.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주무를 권리는 몇 가지 권리예요? 권리가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뭐예요? 청구권. 두 번째는 물권. 세 번째는 형성권. 네 번째는 여기 4가지 권리 있습니다. 4가지 권리. 그죠? 거기까지 되셨습니다. 거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책으로 오셔서 14페이지요. 14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 3번 나오죠? 3번 14페이지. 여기부터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